가면 뭐가 있지? departure, 출발하다, 그치? 그 다음에 요금 비용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올까? 요금 비용에 상호 뭐가 들어올까? 학원 선택을 내가 했다. 하나, 둘, 셋. 네, 학원 선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스케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그 내신이랑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져가지고 그런 걸 잘 보완할 수 있고 예. 보통 여기 키즈들이 다 영유의 출신인데 영유 출신이어도 그냥 기본적인 회화만 배우는 거지 문법은 배우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선택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새학년 새학기 앞두고요. 요즘 영어학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는데요. 수능 영어가 예전과 달라졌다거나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무너졌다는 이야기, 문법을 빨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까지 부모님들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학군지만 가도 영어학원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잖아요. ESL 중심 학원, 미국 토플식 학원, 요즘에 인기 있는 영어 도서관, 교습소, 대형 어학원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즘 이런 질문을 그래서 많이 받아요. 영어학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 어디가 좋은지, 기준이 뭔지, 그 질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영어학원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기준을 먼저 정리해보고요. 그 기준을 들고 실제 현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앞두고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셔서 네. 그리고 특히 불수능 때문에요. 네.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런 고민점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입시가 크게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수행평가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서술 논술형 비중이 이제 커졌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좀 공부하기 힘들다. 이제는 좀 단순 암기로 버틸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공부법이라던가 아니면 학원의 선택 같은 것도 좀 이제 달라진 기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초중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학생과 네, 학부모님들이. 네네네. 초등학교, 네. 중학교 때 놓치지 않아야 될 이 영어에서의 포인트가 좀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네. 누가 가르쳐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느 학원이냐도 중요하지만 예예. 이제 교습자가 누구냐를 음. 좀 잘 보셔야 우리 아이가 장기적으로 영어에 대한 어떤 흥미나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저학년은 사실은 영어의 노출량을 많이 늘려주고 네. 어쨌든 흥미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게 저는 전부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예. 너무 테스트의 빈도가 잦다. 예.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영어는 공포, 어. 평가 이렇게 각인이 되면 네네. 사실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거든요. 한 번 그래서 싫어지면. 네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풍부한 리액션을 해 주는 식의 예. 어떤 이해도 평가가 더 바람직하겠다. 아, 그런 네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하고 계신 생각이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던 게 중학교 내신 성적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셔서 네. '왜 그러실까?' 이게 입시에 어쨌든 직접 쓰이는 재료는 아니니까 예.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게 아닌 이상 예예.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인제 '중학교 내신을 잘해야 고등학교 내신도 잘하는 거 아니냐. 예. 중학교 때도 잘 못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겠냐.'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상관성이 낮다. 어. 고등학교의 내신은 그 기본기에서 갈리는 거지 예. 중학교 때 내신을 잘했다고 그래서 고등학교의 내신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결국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기간이 아닐 때 뭘 하느냐에서 성패가 갈린다고 봐요. 핵심은 이겁니다. 요즘 영어는요, 단순한 해석 시험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논리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실제 영어 학원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영어 학원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세심한 기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영어 학원에서는 어떤지 이를 비추어서요,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예,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 선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원장님 통해서 많은 정보 좀 구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별 말씀을요. 일단 먼저 궁금한 점이 영어 학원 선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네. 많이 들었던 가장 단골 멘트가 뭘까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레벨이 학년 수준으로 해서 잘 나온 게 맞는지를 우리 아이랑 계속 비교를 하려고 하세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5학년 만약에 학생이 시험을 봤으면은 5학년 레벨 보통 이 정도 나오나요? 네.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아이들마다 학습 속도도 다 다르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레벨만 보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네. 거기서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게 시험에서 발현이 됐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서 진짜 그 역량을 평가를 하는 시험이 맞는지 네.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학부모 입장에서 이 학원이 정말 튼튼한 내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질문 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네. 저는 로드맵. 로드맵, 그 이라고. 학원에 로드맵이 있는지. 그렇죠. 근데 네. 그 로드맵이 장기 로드맵이어야 돼요. 단기는 안 되고요. 네네. 우리 친구들이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거기 맞춰서 단계별로 역량을 쌓을 수 있는지를 우선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부터 네. 입시까지가 있는지. 그렇죠. 네. 초등부터 고등까지 완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소구점도 함께 보셔야 돼요. 그 레벨별로 우리 아이의 소구점이 정확한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면은 중등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는 고등의 역량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역량이 완성이 됩니다. 혹은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네.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로는 컨텐츠 보셨으면 좋겠어요. 컨텐츠요. 네. 이게 이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첫 번째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로드맵하고 소구점이 있는 학원들은요 외부 교재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데는 어쩔 수 없이 자체 컨텐츠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 컨텐츠가 있는지도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건 입학시험하고 좀 연계가 된 네. 거긴 한데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관리가요. 전화 몇 번 하고 이런 관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친구의 실력을 전국 단위로 좀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그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우리 친구는 앞으로 같은 학년에 전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조금 슬픈 얘기지만 경쟁을 해야 되겠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작은 그룹 안에서 네.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또 전국 지표로 들어오면 그게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처음부터 그 지표 안에서 우리 아이의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네. 앞으로 우리 아이의 교육 방향 그리고 네. 뭘 더 공부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지표가 있는 학원. 네, 그래서 어. 저는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항에 가면 뭐가 있지? Departure. 출발하다, 그치? 그 다음에 요금 비용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올까? 요금 비용에 상호 뭐가 들어올까? 그렇지. 자, 지문에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나요? When, where의 그 첫 번째 줄. 친구들 몇 학년이에요? 다 6학년이에요. 지금 9명 친구들 다 6학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 학원 오래 다녔어요? 1년 넘게 다녔다. 1년 넘게. 우와, 다 1년 넘게 다녔네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학원 선택을 내가 했다. 하나, 둘, 셋. 네. 학원 선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스케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아, 너무 바쁘구나, 우리 친구. 스케줄에 너무 많은 지장을 안 주는 학원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요즘은 그 내신이랑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져가지고 그런 걸 잘 보완할 수 있고 예, 또 재미까지 챙기는 예. 그런 학원이 가장 살아남기 좋은 것 같습니다. AI 아니죠, AI. 네. 우와,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부모님의 영향으로 선택했다. 하나, 둘, 셋. 3명. 그 부모님이 어떤 얘기하면서 이 학원을 선택했어요? 작년쯤에 이사를 와가지고 어떤 학원 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그 정땡 어학원이랑 아니, 정땡이라고 얘기하는 것 봐. 너무 신기하다. 유튜브 너무 많이 본 친구 아니죠? 네 정땡 어학원이나 최땡 어학원 같은 데 중에서 선택했어요. 왜냐면요 예.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완전. 영유 출신. 영어 유치원 나왔다.
영유.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좋아요. 보통 여기 키즈들이 다 영유의 출신인데 영유 출신이어도 그냥 기본적인 회화만 배우는 거지 문법은 배우지 않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는 것이 TO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저 친구 학원에서 뭐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대단. 네,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죠? 원어민 선생님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재밌고 그래도 도움이 되긴 해요. 노는 거 대신 공부하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뭐 있다면 추천해요. 정말? 왜요? 공부하는 게 어떤 면에서? 그냥 원어민 수업보다 뭐가 좀 더 진도가 빠르고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것 같아요. 팩폭하자면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다니려면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독해나 리딩 같은 걸 빡빡하게 잘 채우면서 또 문법까지 따라가고 싶은 욕심 많은 그런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학부모한테까지 지금 조언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들한테는 어울리지만 네. 좀 스케줄이 빡빡한 거는 주의합시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제 시험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정말 그냥 영어 잘해 거기서 끝나는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뭐 지문 같은 거를 그냥 문제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좀 뜯어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면서 뭐 논리적으로는 이런 구조네, 아니면 뭐 의미적으로는 뭐 연결 관계가 있네, 아니면 유의 관계가 있네, 이런 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험이거든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 선호하는 커리큘럼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영어학원 선택 기준에서 커리큘럼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영어를 좀 교과목으로 보시는 것보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언어기 때문에 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게 모국어든 영어든 결국에는 생각으로 많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생각의 방향성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곳을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선택하실 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생각의 방향성을 잡아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기하고 듣기에서 어떤 정보를 아이들이 얻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정보라고만 보지 않고 아이들이 뭔가 글을 읽거나 내용을 들으면 거기서 언급된 어휘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도 같이 딸려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의 개념을 아이들이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읽거나 들은 내용하고 연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읽고 듣기를 말하고 쓰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학원이 있는지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과목은 학원에 기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형도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영어 도서관도 있고 맞습니다. 영어 학원에 다양한 유형이 있고 뭐 교습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방향성으로 유형별로 좀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장단점은 좀 이런 것 같다. 학교보다는 사교육이 아이들의 어떤 그 개개인별의 수준이나 성향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더 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물론 학교에서의 장점도 많죠. 근데 아이들마다 좀 그렇잖아요. 성향이라는 게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해? 그러면은 조금 더 도서관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좀 말하거나 발표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향성을 놓고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언어적인 어떤 그 향상이 뚜렷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의 수행 지필을 떠나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스킬이나 또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게 차곡차곡 잘 쌓여져 가는지. 그래서 대형어학원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다양한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형학원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반부터 가장 어려운 네. 반까지 촘촘하게 학생들이 있죠.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져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거의 한 13개 정도 레벨을 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총 합쳐서요. 13개 정도. 네. 학년의 분포도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초5나 초6을 가면 거의 전 레벨의 아이들이 분포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다양하게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요 아이들마다 영어에 노출된 시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시점도 다르고 아이들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흡수도 네. 좀 차이가 나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네.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할 수 네. 있는 학원이 저는 더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아, 싶습니다. 그 학년에만 생각을 했었을 때 놓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5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레벨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